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아이들 등교 계약 시작했고요. 또 잘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휴교한 친구도 있고, 또 주 2회, 3회 정도만 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네,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학교마다, 학급마다, 학년마다 모두 다른 상황. 네, 정말 이건 전무후무한 신기한 상황인데요.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피곤해 할 거고요. 또 바빠할 거고요. 엄마도 이제 밀린 일들 해야 됐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것들 하시느라고 아마 몸과 마음이 굉장히 바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챙겨야 되는 공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 하면 좋죠. 더 하면 좋습니다. 저는 온라인 시즌에는 아이들 공부,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10가지가 넘는 공부를 했었는데요. 등교 개학 이후에는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해야 돼. 네, 이거는 꼭 하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좀 강조하고 있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초등 시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 진행해야 되는, 진행하면 좋은 네, 그런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온라인이든 등교든. 첫 번째는 영어 듣기와 읽기입니다. 제가 그 강조드리는 이 오늘 세 가지는요,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급하게 네, 벼락치기 단기 과정, 속성 과정을 밟는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수준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르기 힘든 과정을 초등 때, 시간 많을 때, 어릴 때 하자는 거예요. 이걸 해 놓으면 중고등학교 때 훨씬 네, 그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아무리 성적이 안 나와도 다시 이걸로 돌아와서 이걸 위해서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어 듣기와 읽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만큼 네, 노출이 중요하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영어 학원을 다니면 아이들이 일주일에 2번, 3번 가고 나머지 날에는 숙제를 하느라 바쁜데요. 그것들을 제외하고 영어 듣기, 영상 하나 보는데 5분, 10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읽기, 네. 영어 책이 특별히 없다? 그러면 영어 학원에서 가지고 있던 독해 문제집이라도 꺼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낭독을 꼭 5분씩 정도는 했으면 좋겠고, 소리내서 읽고 나서는 네, 묵독이죠. 그러니까 눈으로만 읽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뭐가 됐든 영어로 된 이야기를 듣고 영어로 된 글을 읽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네, 한글을 읽고 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초등 시기에는요, 평생을 살아갈 가장 중요한 기술들,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 기초 공사를 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제대로 기초를 안 다지고 건물을 지으면 쓰러지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조금 덜 중요한 거에 자꾸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들 한다고 하니까. 어떤 거냐면 기초 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급하게 건물을 올린 다음에 거기 안에 내장재로 도배를 할 때 실크 벽지를 할까 일반 벽지를 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초등 공부의 기본은 한글을 읽고 쓰고 나아가서 영어를 듣고 읽는 것에 노출되는 것. 이게 초등 공부의 핵심인데요. 핵심이 뭔지 알면서도 자꾸 네, 도배지만 고르고 계신 거예요. 조명을 동그란 걸 할까, 네모난 걸 할까. 그게 뭡니까? 네, 논술 수업을 갈까? 토론 수업을 갈까? 네, 그리고 또 뭐 무슨, 새로 나온 거, 무슨 과학에 관련된 전집을 드릴까 말까? 이것들 고민하시는 거 다 좋은데요. 이것들 고민하실 거면 한글 읽기 쓰기와 영어 듣기 읽기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노출되고 있고 매일매일 습관으로, 루틴으로 자리 잡았는가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수업을 추가하시고 다른 수업을 뭐 그룹으로 할지 과외로 할지 고민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기본이 안 잡힌 아이들한테 자꾸 더 많은 공부를 요구를 하시는데요. 더 많은 다양한 수업,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수준의 공부, 더 높은 수준의 공부, 빨리 가기를 원하고, 복잡하게 더 아래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 참 바라는 것도 많죠. 그쵸? 저도 바라는 거 엄청 많습니다. 저는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막 공부 엄청 잘해서 진짜 의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 욕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한글 읽기 쓰기 시키고 영어 듣기 읽기 시켜요. 이걸 해야 제가 바라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걸 놓친 채로 자꾸 다른 수업을 추가하고 했다 그만했다. 이 학원에서 막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막 따라갔다가 하다가 뭐 무슨 일 생기면 그만두고 또 이 학원에 가서 또 막 따라하다가 안 될 것 같고 원장님이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만두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좀 꾸준하게 이렇게 아이가 탑을 쌓기가 어려워요. 학원에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학습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되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시간, 충분한 시간, 매일매일 꾸준한 시간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럼 학원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한 학원이 아니라면요. 그 바쁜 시간에 학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도 않은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안 가면 막 당장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학원도 아니면서 굳이 학원을 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아이가 더 많은 한글책을 읽고 더 많은 영어책을 읽고 영어 동영상 하나 볼 거 두 개 보고 한글 한 편 쓸 거 영어 일기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문해력 기초 다지기를 가셔야 돼요. 한글을 읽기는 읽는데 쓰기는 잘 안 된다. 그러면 욕심내지 마시고요. 한 줄이라도 쓰고 베껴 쓰고 이틀에 한 번만 쓰고 일주일에 한 번만 쓰고 하면서 그 양과 횟수를 점점 늘려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없어요. 처음부터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글 읽기와 쓰기 역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 발전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지금 뭐라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고 했을 때 마음 급하지 않고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는 초등 시기에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아니면 평생 할 시간이 없고요. 지금 해두면요. 책을 좋아하게 만들고 글을 잘 쓰는 아이가 되고 영어가 듣고 읽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이가 되면요. 얘가 나중에 뭘 못하겠어요. 그쵸?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순간 자격증을 따야 되고 승진을 해야 되고 창업을 해야 되고 외국 바이어와 만나야 되고 이메일을 주고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기본적으로 저 사람 능력 있다, 탁월하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 있지 않고 여타의 사교육에 시간을 많이 쓰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열심히는 산 것 같은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걸 해줬고 사교육에 진짜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쓰면서까지도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근데 얘 뭐야? 그렇게 투자했는데 진짜 돈 아까워 죽겠어 라는 말이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시간이 꼭 필요한 것들은 지금 해야 맞습니다. 돈을 들여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것, 빠르게 커버될 수 있는 것들은요. 지금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세 번째로 꼭 했으면 좋겠는 거는 수학 복습입니다. 복습은 수학 익힘책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기본인데요. 수학 익힘책은 수학책을 풀고 나서 학교에서 미리 풀어보기 때문에 풀어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집에서 또 하면 아이들이 좀 지겹거나 흥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익힘책을 풀려왔는데 제대로 못 푼다? 그러면 얘는 오늘 그 수업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익힌책을 정말 1분 만에 후다닥 푼다. 그러면 얘는 이제 완전 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집으로 기본편, 응용편, 심화편, 아이가 능력이 되고 시간이 되는 만큼 갑니다. 수학 선행까지 마음이 바쁘시죠? 그쵸? 근데 수학 선행이 정말 효과를 볼 수 있고 정말 절실하게 얘는 무조건 선행을 하는 게 되겠다 싶은 아이들은요. 실제로 초등학교 한반 교실에 5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수학 점수로,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어떤 아이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수학 과목에서, 진짜 막 100, 와, 그리고 잘한다. 정말, 얘는, 수학에 자신감이 넘치고, 실수가 적고, 어떤 수학적인 그런, 사고력이 있는 아이다라고 생각되시면 선행을 하시는 거 전 찬성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를 지금, 네, 수학 복습으로 더 다지면서 가야 될 시기, 연산의 정확도를 100으로 만들어서 네, 속도를 올려야 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자꾸 더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좌절감을 가지고 오고, 선행이 누가 한다더라, 몇 학년 땐 선행을 한다더라, 그것 때문에 막 휩쓸리듯이 선행 문제집을 갖다가 풀리고 선행 학원을 보내서 아이의 지금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지금의 수학은요, 복습입니다. 아셨죠? 복습이 정말 너무 완벽해요. 얘는 막 더 손댈 게 없어요. 그러면 선행하세요. 네, 그러면 사고력도 하시고요. 막 최상위도 하세요. 하는 거 좋은데, 복습으로 먼저 기본으로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아무리 막 먼저 가고 뭐 해도요, 예, 한 절반 정도 맞는 실력으로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끝내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거, 네, 돈 주고 좋은 선생님한테 보내잖아요. 그렇게 다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네, 그렇게 50점 맞으려고 우리가 선행 생각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복습으로 탄탄하게 다지면서 간다 생각하고, 아이가 진짜 너무 잘한다.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고민하셔도 됩니다. 네, 정리 다시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아니면 못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초등 때 반드시 매일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영어를 듣고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는 거, 한글을 매일 읽고, 즉 한글 독서를 매일 하고 한글로 된 글을 한 줄이라도 쓰는 거. 네, 그 다음에 네, 수학 그날 배운 거 구멍 나지 않게 기본 문제집 풀면서 수학 복습하는 거. 요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 세 가지는 꼭 하자라고 아이랑 손가락 걸고 약속하세요. 이거를 했을 때 아이에게 즉각적이고 자주 일어나는 보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보상 없이도 아이가 하고 있을 것이고요. 하려고 할 거고요. 하는 줄로 압니다. 네. 그런데 이게, 꾸준하지 못하면 엄마가 하라 그랬다가 하지 말라 그랬다가 안 해도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 학원에 가자 그러고 갑자기 그 문제집 말고 이 문제집 풀어보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죠. 사실 네, 저도 많이 해본 일인데요. 우리는 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실험해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기는 한데요. 기본은 무조건 하고 나머지 것들만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네, 아이들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들도 화이팅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